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요. 그 정대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이라는 것은 이 윤미향 씨가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초대가 된 것, 그 국회의원으로 초대가 된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난 30년 이상 그 위안부 문제 정대협은 그 우리 사회 여성, 특히 여성 권력 헤게모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대협에 일종의 포션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대협이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인물을 뭐 국회의원으로 한 자리씩 주는 거죠. 그 전에 그 이 정대협의 일단 1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는 뭐 이대 영문과 교수였던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한신대 교수였던 이우정 교수, 그리고 박순금 회장, 이런 분들이 사실 정대협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정대협 1세대만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 문제로 본 거죠. 여성 문제는 한국의 소수, 마이너리티 문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는 뭐 이념적으로 종북이냐 뭐 이런 걸로는 전혀 이제 사실 오해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정대협 1세대는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 그 여권 신장 문제랑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도 이 1세대부터도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했죠. 이우정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정대협 2세대를 보시면 이런 분류는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딱 이분들이 1세대, 이분들은 2세대, 뭐 이렇게 칼같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정대협 2세대로 분류되는 분들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죠. 그 지은희 장관이라든지 이미경 의원 전 의원, 지금 코이카 이사장이고, 그리고 신혜수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위원. 말하자면 뭐 상당히 시쳇말로 출세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보면 정대협으로 해서 그 소위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됐지만, 파워우먼이 됐지만,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는 또 복잡한 문제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뭐 이미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대협을 통해서 반일 감정과 함께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지만,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친일파, 그것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뭐 후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스캔들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신혜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남편이 지금 이제 탄핵 때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서경석 목사시거든요. 두 분 다 진보 운동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서경석 목사님은 탄핵 반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그 종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투사처럼 싸우고 계신 분이죠.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근데 뭐 가족을 꼭 같이 가지는 않지만은 연결해서 보자면은 이미 그 신혜수 의원만 해도 그 우파로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3세대로 넘어가면 뭐 더 심하죠. 3세대는 가령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가령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님, 이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 조선일보 논설고문, 뭐 조선일보의 그 엄청난 파워맨이죠. 강천석 논설고문이신데, 이렇게 보면 정대협 문제는 한국 내에 뭐 보수, 진보 다 걸쳐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현아 교수, 서울대 법대 양현아 교수 같은 경우는 남편이 옛날 진보 운동의 대표적이었던 그 노차사의 한동훈 대표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절대 우파라고 부를 수 없고요.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나영 교수는 중앙대 교수인데, 이분은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재미있게 나왔냐면, 이분 연구실 앞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 세월호 리본도 있고, 나는 페미니스트다 아예 적혀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소녀상도 있고, 뭐 뉴스타파도 그려놨네요.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주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무지개, 동성애를 표현하는 무지개도 있고요. 꼰대 퇴치. 나는 기본적으로 뭐 꼰대 우파, 극우 싫다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그리고 성평등 세상,
기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놨어요. 이 그 한 장에 그 이나영 교수실 앞에 붙어 있는 이 사진으로 많은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정대협, 그러니까 정신대 문제 3세대에 해당하는 이나영 교수가 있고, 그리고 도쿄 외대 김부자 교수 같은 경우는 박유아 교수의 입장과 정면으로 이제 반대한 통일뉴스에서 대표적인 친북 매체죠.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위안부 문제가 식민지 지배 책임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오늘 이것 갖고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과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문제, 특히 전쟁 시의 민간인 인권 문제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설득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식민지, 김부자 교수가 식민지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정말 다른 차원에 갑니다. 아주 정말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이 지점을 저는 그 우파 지식인들 중에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이용훈 교수님은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용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는 이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식민지 청산 문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반일 종족주의다, 이렇게 새로운 틀로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 정대협 문제가 여성 인권 문제, 또 전쟁기의 민간인 인권 문제, 이런 차원에 있을 때랑 이것이 식민지 배상 문제다,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 정대협 문제, 그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배상 문제로 이행을 시킨 것, 이것은 따로 보자. 제가 오늘 그 반일이면 종북도 괜찮나라고 했는데 식민지 지배 책임으로 갖고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북한과 연대하게 됩니다.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가 여성 문제고 전쟁 인권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이 정대협이 종북이냐라는 스캔들로 이제 가는 것은 사실 식민지 문제와 결합되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2011년 12월 23일에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 조전을 보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때에 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녘 동포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나 평화통일의 문을 함께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 큰 걸음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11년 12월 23일 정대협이 북측 민하협에 보낸 조전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대한 변화를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제 정대협 3세대까지 검토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나머지 분들 잠깐 보고 다시 더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대협 3세대 김부자 교수까지 했고 정현백 교수 여성부 장관을 하셨죠. 이분은 최근에 그 탁현민 사건으로 정부와 정권과 좀 부딪혔는데 탁현민을 여성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소신파였죠. 이분들 5분을 봐도 가령 뭐 보수 매체에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파워맨이었던 그 강천석 고문의 부인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주 노골적인 페미니스트 계시고, 아주 이 일본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식민지 문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대표적인 뭐 진보 인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협 3세대가. 그런데 여기서 윤미향 사무총장은 전혀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이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미향 씨가 어떤 분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 고향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같은 학교 아마 졸업했을 텐데 이분이 그 저희 고향에 이제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마을 위에. 근데 한 교회는 그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회였고 한쪽은 그 예수교 장로회 이 두 개 교회인데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다녔고 또 이분은 기장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이제 입장으로 인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분의 입장과 좀 많이 다른데 경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간사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러니까 정대협의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그리고 상임 대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 이분 생애의 중요한 이력이 대부분 다 이 정신대 문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그리고 특히 기장은 그 WCC, 그 NCCK랑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WCC 같은 경우는 워낙 발생을 봤을 때는 냉전기에도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방 국가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대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WCC, NCCK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이 종북 또는 친북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제 그 배경과 이분의 입장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그 남편과 그 남편의 그 여동생, 그 남매, 뭐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일본 그 제1교포, 그러니까 친북 제1교포 단체에 그 협조를 해서 그 금품을 수수했고 북한에 군사 정보를 줬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그런 사건인데 그 이석기 씨와 선후배로 친분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족적인 배경 때문에 이분이 좀 더 그 이 종북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당하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소위 우파 단체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끝도 없이 싸우고 최근에는 지만원 스님하고도 싸운 것 같아요.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정권이니까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또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 이런 또 결론이 나기도 하고 계속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만큼 정신대 문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이념의 리트머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윤미향 씨의 이 끝도 없이 우파랑 이제 싸우고 있는 이 윤미향 전 이제 사무총장, 정대협 사무총장이 드디어 그 정대협 포션으로 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김정일 조전에 나타난 것처럼 과연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만 우리 민족 문제인가? 사실 지금 아시아 인권 문제 또는 우리 동포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에 심각한 것은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죠.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 인권 문제에 뭐 가해자죠. 가해자 중에 가해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가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 이 한반도에서 북한 여성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한국은 언제나 동포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여성 운동가들이 모두 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을 할 때 반일로 이 문제 이슈를 갖고 가면서 상대적으로 친북 운동으로 이행이 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운동을 했던,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화라든지 진보라는 관점에서 최악의 태보,
최악의 몰민주, 최악의 반인권인 김일성 가족과 손을 잡아버린 현상,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 방송을 좌파들이 잘 보지 않겠지만 좌파들이 제 방송을 검열을 위해서 보고 있겠죠. 검열. 그래서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반일만 하면 종북이 괜찮습니까? 저는 너무나 듣고 싶어요. 지금 이 그 기장의 또 리더 중에 한 분이었던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그 문익환 목사를 뭐 존경하고 또 비서였던 하태경 의원. 지금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이 주류죠. 지금 주류예요.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주류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더불어시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지금 보십시오. 공병호 지난번에 공관위 위원장, 미래한국당, 뭐 김영호 말할 것도 없고, 공병호 하태경 의원의 그 저서에 아예 추천사를 썼던데요. 사실 이 하태경 구 주사파라고 하죠. 이 주사파들, 소위 전향 주사파들, 이 사람들이 그나마 아주 거의 뭐 너무 낮은 수준이지만은 우파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정경련이 돈을 냈죠. 거기 자유기업원 같은데도 다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우파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싱크탱크라고 할까요? 뭐 학계 포함해서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제 저희가 법치자유연대가 이제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후보님, 비례 후보님, 이렇게 여성 인권 문제 또는 전쟁 민간인 인권 문제를 반일 이슈로, 식민지 배상 이슈로 가져가 버리면 북한 여성 인권 또는 탈북 여성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인들에 의한 우리 북조선이죠. 북한 여성들의 그 인권 탄압, 이런 것은 누가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여성, 일본 민간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갑자기 이슈를 완전히 옮겨간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뭐 종족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이 문제가 진보적인 문제가 되려면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인권 문제여야 되고, 특히 민간인 중에서도 더 취약한 여성 인권 문제여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부 문제가 이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전 야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인권 하다가 반인도 범죄자들하고 손을 잡아버렸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대답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